울릉공항의 최신 공사 영상이 유출되면서 일본이 큰 충격에 빠졌다. 그동안 한국이 계획했던 울릉공항의 활주로 길이가 1200m로 알려졌지만 유출된 영상에 따르면 활주로의 실제 길이가 군사공항급 규모로 확장되었으며 이는 기존 발표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일본 언론과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일본을 또 속였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울릉공항은 민간공항으로 건설된다고 알려졌으나 일본 측에서는 군사적 목적이 포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는 동해 지역에서 한국의 전략적 우위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방위성과 해상자위대는 울릉공항의 확장 가능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는 동해 지역의 군사 균형을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번 영상이 공개되면서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거세지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한국이 또다시 일본을 속이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 군사 전문가들은 1200m 활주로로는 대형 군용기의 이착륙이 어려운 반면 실제로 건설되는 활주로의 규모를 보면 전략적 군사공항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수준기라며 한국의 속내를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국방부는 울릉공항은 철저히 민간공항의 용도로 건설되고 있으며 군사적 활용 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일본 측에서는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실제로 일부 군사 분석가들은 울릉공항이 완공되면 한국군의 작전 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이며 유사시 동해에서의 공군 작전 수행이 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이 최근 KF-21 전투기의 개발과 함께 군사력 강화를 지속하고 있는 점도 일본의 경계를 불러일으키는 요인 중 하나다. 일본의 한 군사 전문 매체는 이번 울릉공항 건설이 단순한 민간 프로젝트가 아니라 한국의 장기적인 전략 중 하나의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의 계획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 내부에서도 이번 사안을 두고 긴급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반면 한국 측에서는 일본의 과민 반응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일본이 한국의 모든 인프라 건설을 군사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피해망상기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우려와는 별개로 울릉공항 건설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향후 동해 지역에서의 한국의 전략적 입지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일본의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의 기본 계획이 정격 고시됐다.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의 기본 계획을 6일 고시하고 기본 및 실시 설계와 환경 영향 평가 등 후속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중 설계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고시되는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기본 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551만 평방미터 면적으로 조성된다. 1단계 사업으로 추진되는 주요 시설은 활주로 3200m 곱하기 사인 45m, 일본 계류장 31만 1000평방미터 항공기 28대 주기 여객터미널 11만 8천 평방미터 화물터미널 6천 평방미터 교통센터 등으로 총 사업비는 5조 4,532억 원이다. 이 같은 사업비 규모는 2016년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산출했던 4조 7,800억 원보다 7천여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2단계 사업까지 포함할 경우 총 사업비 규모는 6조 8,90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토부는 일단 1단계 시설 사업 위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 사업을 통해 연 1690만 명 규모의 여객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도로 및 계류장, 여객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시설을 확장하는 2단계 사업까지 진행될 경우 연 여객 처리 규모는 1992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2단계 사업은 향후 항공 수요의 증가 추이를 보며 추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사업에는 추후 확장할 사업의 부지 조성까지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후의 확장 사업 2단계에서는 공항개발 사업 이외의 문화상업시설과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는 민자 사업 등 다양한 추진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이번에 건설되는 제2공항은 제주도의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공항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객터미널의 경우 에너지 소비량의 60에서 8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지하수 보존, 생물대체 서식지 조성 등을 위한 친환경 사업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제2공항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친환경 사업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이 개항되면 현 제주국제공항의 포화 상태 해소는 물론 제주도를 찾는 국민과 지역 주민께 안전하고 쾌적한 항공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국내외 항공 수요를 수용할 수 있게 되어 제주 지역의 관광객 증가 및 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본계획 고시에 이어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해야 하고 협의 내용에 대해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기본계획 고시를 계기로 향후 절차를 관계법령 등 규정에 맞게 진행할 계획이라며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친환경 공항 건설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공항 건설 및 운영 방안에 대해 지역과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출입기자단과를 대상으로 한 사전 브리핑에서 그동안 제주도민들이 보는 앞에서 환경단체와 팩트 위주로 토론도 많이 가졌다며 이를 통해 2대 8 정도로 반대하던 사업이 5대 5 정도로 호전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2공항은 환경 이슈도 있고 현 공항과 제2공항 간의 경제권 문제도 있어 찬반이 갈리고 있다며 이것은 정상적인 일로 이 사업에 대해 특이하게 이상하게 볼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기본계획 고시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후속 절차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이번 국토부의 기본계획 고시를 기점으로 해제 2공항 관련 도민사회 찬반 논란 및 갈등도 다시 크게 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2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조속한 고시를 촉구해 온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답변 등을 통해 민선 8기 도지사 취임 이후 갈등 최소화와 도민 이익 우선이라는 원칙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와 관련된 권한이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도민들의 우려를 공정하게 검증하고 사업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제2공항 갈등 문제는 환경영향평가 단계가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환경영향평가는 4계절 모두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빠르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만 1년이 소요된다.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되면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주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오영훈 지사가 언급한 제주도의 시간에서는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 등에서 제기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관련한 의혹에 대한 검증도 이뤄질 전망이다. 비상도민회의에서는 항공수요 예측 적정성 조류 충돌 위험성과 법정 보호종 문제 조류 등 서식지역의 보전 순고래 보전가치 제2공항 부진의 용암동굴의 분포 가능성 등에 대한 검증을 요구해왔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최종 결론을 내리는 시점은 2026년 후반기가 될 전망된다. 사실상 차기 도정과 도의회에서 결론을 내리게 되는 셈이다. 서울서 1시간. 독도 품은 울릉공항 기천 26년 개항. 독도 품은 울릉도를 잇는 하늘길 만들기 사업이 15% 공정률을 보이며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경북도는 4일 사업비 6,904억 원이 투입되는 울릉공항 공사가 15% 공정률을 넘어섰다며? 이 속도라면 연말까지 길이 1,200m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계류장 등의 기초 골조 형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공정률 30%에 도달하면서 오는 2025년 개항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울릉공항이 개항하면 육지에서 울릉도를 가는 하늘길이 처음 열린다. 현재는 100길뿐이어서 서울에서 울릉도를 가려면 육로를 거쳐 7시간쯤 걸린다. 개항하면 1시간이면 울릉도에 갈 수 있다는 게 경북도의 설명이다. 울릉공항은 사동리와 남양리 일원에 지어지고 있다. 인천이나 김해 공항처럼 대형 여객기가 뜨는 공항이 아니라 50인승 이하 소형 항공기만 취항하는 공항이다. 독도를 품은 울릉도에 들어서는 공항답게 여객터미널은 울릉도의 해안 지형과 해안선을 닮은 산장 분위기로 조성될 계획이다. 특히 옥탑에는 동해독도가 보이는 전망대가 설치된다. 내국인이 이용 가능한 면세점 입점도 계획돼 있다. 경북도는 울릉도의 하늘길이 열리면 연 100만 명 울릉 관광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울릉도에 공항이 들어서면 제2의 제주도, 즉 관광섬으로 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울릉도의 하늘길이 열린다는 소식에 땅값도 꿈틀거리고 있다. 지난 1월 경북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 지역에서 땅값이 크게 오른 곳은 군위 15.54%, 울릉 13.54%, 봉화 10.11%, 의성 9.93% 등이다. 군위. 의성은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추진과 군위군 대구 편입에 따른 기대 효과. 울릉은 울릉공항. 울릉 순환도로 개통 등 관광산업 호재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울릉공항은 경북도와 울릉군이 울릉도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관광자원 개발 가능성을 토대로 추진됐다. 1981년부터 정부를 설득한 끝에 2013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0년 11월 첫 삽을 떴다. 울릉공항은 중장기적 과제로 소형 항공기 운항이 가능한 단거리 국제노선 개설도 추진한다. 또 울릉도 관광에 필요한 숙박과 항공크루즈 택시버스 등 연계 교통수단의 예약부터 결제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처리할 수 있는 통합교통관광 서비스 구축도 검토 중이다. 박찬호 경북도 통합신공항 추진단장은 울릉공항이 개항하면 국내 관광의 새로운 지평이 하나 열리는 것이라며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울릉공항의 성공적인 개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6년 개항 울릉공항 건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울릉공항 계획 40여 년 표류 후 착공. 울릉공항 건설 사업은 1978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수립된 독도 종합개발계획에서 처음 거론됐다. 요즘처럼 일본이 지속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자 독도 방어를 위해 우선 울릉도를 전략적으로 개발하자면서 타당성 조사를 한 것이다.
공항 건설은 비행기를 이용한 국민들의 자유로운 접근은 물론 군사적 측면도 적극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1997년 타당성 조사를 시작했으나 IMF 사태로 유보됐다. 그러다 2003년 6월 건교부가 2010년까지 울릉공항 건설을 가시화하는 듯했으나 항공산업이 경제성이 없다며 공항시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 이후 울릉공항 건설 사업은 2013년 예비 타당성 조사, 2015년 기본계획 고시, 2017년 기본 설계, 2019년 포항 울릉 항공로 신설 및 총사업비 확정, 기본 설계 기술 제안 입찰 방법으로 사업이 발주됐다.